광양고등학교 2학년 1학기 화학원 원격 수업 두 번째 원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는 대단원 1의 2 탄소화합물의 세계 요 단원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이 단원의 제목은 탄소화합물의 세계,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이 이제 주된 주제예요. 그래서 탄소화합물이 뭐냐면 여러분들 탄소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탄소 원자 번호 6번인데 C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C, 원소기호로 C로 쓰는데 이 탄소 C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된 걸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요. 요게 정의긴 한데 왜 이런 정의가 생기게 되었는지는 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런 탄소화합물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탄소화합물을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좀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우리가 메테인이라는 물질, 메테인이라는 탄소화합물이랑 그리고 우리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소독약으로 많이 쓰고 있는 에탄올이라는 물질, 그리고 세 번째로 식초의 원료이기도 한 아세트산이라는 요 세 가지 물질을 중점적으로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2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네, 20페이지 다들 폈나요? 20페이지 거기 상단부 보면 요런 앵커가 나와 있고 요 앵커가 있고 그리고 앵커가 하는 말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옷으로 만든대요.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아니 이게 진짜 된다고?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화학은 이런 진짜 이상한 일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페트병, 요 페트병도 사실은 우리가 뭐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은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울 탄소화합물의 종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요 페트병을 이용해서 옷의 원료, 요 변화라는 옷은 아마 폴리에스터일 거거든요. 폴리에스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이 폴리에스터. 페트병으로 폴리에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앵커가 말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 근데 사실 화학에서는 그게 별로 신기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화학의 정의에서 좀 살펴볼게요. 화학의 정의, 그러니까 화학 한 줄 요약 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었죠. 우리 기억나나요? 화학이란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어떤 변화? 물질의 구조 그리고 물질의 성질이 변화하는 걸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구조라는 건 사실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원소 1, 원소 2 뭐 이렇게 원소 3 뭐 여러 가지 엄청 많겠죠. 그런데 그 원소들이 그냥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소들과 그 원소들이 이루고 있는 결합으로 그 물질의 구조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소의 종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원소들이 1하고 2가 손잡고 있는데 1하고 3이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합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8이 하나인데 이런 결합이 하나인데 결합을 중복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결합을 바꾸거나 원소를 바꾸면 구조가 바뀌고 그러면 성질이 바뀌어서 마침내 페트병이었던 물질이 성질이 바뀌어서 옷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화학의 정의로 살펴봤을 땐 페트병이 옷이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페트병 폴리에스터 아까 선생님이 탄소화합물의 일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탄소화합물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탄소화합물 얘기하기 전에 물질의 구성하는 그 물질의 구조를 얘기할 때 원소와 결합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원소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원소. 이거 아마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 같은데 원소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종류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밑에 예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원소의 친구, 원소를 배우면서 원자라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원소 배우면서 원자라는 걸 배웠을 텐데 원자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로 성질을 갖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수를 의미해요. 개수인가? 개수인가? 선생님이 맞춰보면 잘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원소가 뭔지 원자가 뭔지 이게 헷갈리죠. 원소랑 원자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할지 예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분자식이 C6H12O6 요게 이제 우리 포도당을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되는데 그때 구성 원소 원소는 아까 종류의 의미라고 했었죠. 요 분자식에 탄소 6개 탄소가 C예요. 그리고 수소가 12개 그리고 산소가 6개 이렇게 있는 걸 분자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원소는 아까 종류라고 했었죠. 탄소라는 종류, 수소라는 종류, 산소라는 종류가 있죠.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그래서 성분 원소는 총 3종류, 3가지이고 그리고 분자 한 개에는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또 물어봤는데 원자는 아까 개수의 의미라고 했었죠. 그쵸? 개수의 의미. 탄소 원자가 6개가 있고 수소 원자가 12개가 있고 개수를 세는 거예요. 원자는. 그리고 산소 원자는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원자는 6개, 12개, 6개 해서 총 24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포도당 분자 한 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소는 종류, 원자는 그 개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원소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겠죠? 선생님이 왜 원소라는 말을 썼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단원을 배우는 건 탄소 화합물이죠. 이제 이 탄소는 만약에 개수로 물어보면 탄소 원자가 되겠지만 근데 이제 탄소라는 종류로 물어봤으니까 원소가 될 거예요. 이 탄소라는 원소, 그 원소가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면 탄소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화합물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화합물이 뭔지에 대해서 이것도 중학교 때 사실 배웠어요.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중학교 때 내용 복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질은 사실 순수한 물질과 섞인 물질이라고 해둡시다. 섞인 물질. 그걸 혼합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수한 물질과 그 순수한 물질이 섞인 물질인 혼합물 이렇게 나눠 있어요. 오늘은 화합물에 대해서 할 거니까 혼합물은 뭐 조금 몰라도 돼요. 그래서 순수한 물질 중에서도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소들로 구성된 순수한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원소. 순물질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한 개만 있다라는 소리예요. 한 개의 원소로만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원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 우리가 또 화합물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자식을 써주면 H2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요. 산소는 O2, 구리는 Cu, 철은 Fe. 그냥 아직까지는 몰라도 돼요. 요렇게 써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H2, H라는 원소 종류 한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죠. O2도 똑같이 O라는 원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고 Cu도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요런 식으로 한 가지 이렇게 돼 있는 걸 호돈소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탄소 화합물이죠. 아까 화합물이 뭐라고 했죠? 여러 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순수한 물질이라고 했죠.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인 물 같은 경우는 H2O라고 쓸 수 있는데 H2O 분자 몇 개죠? 분자가 두 종류 있어요. 분자래. 미안해요. 원소가 두 종류 있어요. H라는 수소 원소 한 종류, 산소
원소 한 종류, 두 종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호돈소 물질은 아니죠. 그래서 호돈소 물질이 아닌 물질들, 여러 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럼 우리 예시 요거 볼까, 예시? 분자식이 요런 C6H12O6라는 포도당. 얘는 순수한 물질은 맞아요. 섞인 게 아니라 포도당이라는 순수한 물질 하나인데, 얘는 순수한 물질 중에서도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까 했죠? 요런 세 가지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호돈소 물질일까요? 화합물일까요? 얘는 화합물이죠. 그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C, 탄소가 있죠. 탄소. 탄소가 있는 화합물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요번 단어에서는 요런 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원소들과 결합된 순수한 물질인 탄소 화합물. 왜 이런 명칭이 붙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될까요?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런 건 좀 복잡해서 이런 건 좀 대학교 때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대학교 때 배우고, 우리는 간단한 거,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말했죠. 메테인이라는 물질, 그리고 에탄올이라는 물질, 그리고 아세트산이라는 물질, 요 조금 비교적 간단한 물질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히 페이지 20페이지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탄소화합물의 정의를 같이 얘기했죠. 탄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탄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같이 있는 화합물이 뭔지도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탄소화합물은 여러분들 몸에 있는 뼈, 근육, 음식, 옷, 플라스틱, 의약품 등 진짜 엄청나게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의 형태,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화합물의 종류를 다 외워야 되냐? 원래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자 구조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나온 분자 구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분자 구조를 보고 탄소가 있네? 그리고 탄소 주변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네? 그러면 이거 탄소화합물이구나 라고 딱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사실 모든 탄소 화합물의 분자 구조를 다 막 일일이 보면서 공부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게 딱 듣고 어떤 게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암기만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거기에 마라톤 대회에서 경기를 완주하는 승유의 모습이다. 얘가 승유인가 봐요. 승유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림 속에 어떤 화합물이 있는지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선생님 말대로면 그 탄소가 있고 그 탄소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그림에 탄소도 없고 그냥 만화만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시 답안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거기 보면 답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물질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좀 단백질,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폴리에스터, 나일론이라든지, 그리고 셀룰로스, 그리고 아스팔트, 가솔린, 탄수화물 같이 뭔가 연료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단백질, 그리고 연료, 그리고 셀룰로스 보통 종이 같은 느낌이죠. 종이. 그런 것들은 보통 탄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원래대로 따지면 그 분자 구조를 딱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이런 것들에는 탄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탄소화합물이구나 라고 그냥 조금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물질 탄소화합물인지 구분하는 거 이렇게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 좀 생 암기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싫어하는 편이라 그냥 요런 탄소화합물이 있다 정도만 쓱 보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탄소화합물을 구분을 하려면 그 구조를 보고 탄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탄소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걸 막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탄소화물인지 구분하는 방식을 그냥 간략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게 나일론의 분자 구조예요. 나일론. 우리 나일론 배웠죠? 나일론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지금 보면 요 C가 있죠. C. 그쵸? 나일론은 탄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탄소가 있고 그리고 탄소 주변에 H 수소들이 결합돼 있죠. 산소가 결합돼 있기도 하고 질소가 결합돼 있기도 해요.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이 탄소만 있는 호돈소 물질이 아니라 탄소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결합돼 있는 화합물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일론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이제 좀 이해가 될까요? 얘 같은 경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고무예요. 고무의 분자 구조인데 엄청 복잡하죠? 영어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러버가 우리 한국말로 고무예요. 고무도 이렇게 구조식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구분하는 것만 알려주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지금 보면 이 탄소 보이죠? 탄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쵸? 탄소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 탄소 주변으로 수소가 결합돼 있죠. 그쵸? 다른 종류의 원소가 결합돼 있으면 탄소 화합물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구조를 보고 탄소화합물이라는 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 다 막 이렇게 보여주기 힘드니까 적당히 그냥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셀룰로스 같은 종이라든지 아니면 막 그 화석연료 같은 연료 아니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뭔가 탄소가 있을 법한 느낌이 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주로 탄소화합물이니까 보고 대충 판단할 정도만 암기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21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핵심 개념 확인하기가 있어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탄소가 기본이 되어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 뭐다? 탄소 화합물.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안 낼 거라는 거예요. 탄소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거 싫다고요. 물도 H2O 이런 분자식이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탄소화합물인 걸 구분을 해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H2O 물은 탄소가 없죠.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이 아닌 거예요. 나무의자 나무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셀룰로스에는 탄소가 좀 많거든요. 종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탄소가 있고 다른 원소들이 결합된 대표적인 탄소 화합물이에요. 자전거엔 플라스틱이 좀 많죠. 요 플라스틱도 탄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다닥다닥 막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전거도 탄소 화합물이에요. 아까 했던 운동화 고무 있죠, 고무.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봤었죠, 분자구조. 고무도 탄소화합물이죠? 얘도 운동화도 탄소화합물이 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 강 컵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인레스 강이 뭐냐면 스댕이에요. 스댕. 여러분들 스댕 많이 알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철에다가 크롬이라는 원소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좀 혼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철과 크롬이 섞인 물질인데 여기 철이라는 금속, 크롬이라는 금속이 섞인 건데 탄소가 있나요? 탄소 없죠. 그러니까 얘는 탄소화합물이 아닌 거예요. 탄소화합물은 이렇게 세 종류다. 말을 해주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류. 배터리가 없네. 다음으로 추가 물음 이런 거 있는데 탄소화합물이 아닌 것은 아까 전 문제랑 똑같죠? 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식을 써주면 NaCl이에요. 탄소 있나요? 탄소 없죠. 그쵸? Na라는 나트륨이라는 물질과 Cl이라는 염소 요런 원소들 두 가지 다른 종류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탄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탄소화물이 아닌 거죠.
탄수화물 아닌 거 고르는 거죠. 여기 소금 골라주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C, 탄소를 가지고 있고 다른 원소들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구조와 특징, 요 파트가 이제 슬슬 중요해지는데, 탄수화물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의를 했다면 그 탄수화물의 몇 가지 물질들만 딱딱 집어서 그 구조들과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탄수화물이 좀 범용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는지 좀 봐야겠죠. 탄소 원자는 진짜 특이하게도 다른 원소들이랑 결합할 때 팔을 4개, 그러니까 결합을 4개, 팔을 4개를 뻗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그림 살펴보면 지금 보면 탄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H 3개랑 팔 하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H 3개랑 그리고 다른 데로 이어지는 팔 하나 이렇게 해서 팔이 4개가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탄소는 무조건 짝대기가 4개, 그러니까 팔을 4개를 뻗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원래 1개를 뻗을 수 있고 2개를 뻗을 수 있고 3개를 뻗을 수 있고 4개를 뻗을 수 있는데 1개를 뻗을 수 있을 때보다 4개를 뻗으면 여러 가지 원소들과 결합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다양한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팔 1개 뻗을 때보다 4개를 뻗으면 한 종류의 원소랑 결합한 게 아니라 4종류의 원소랑 결합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탄소 화합물은 진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울 메테인이라는 물질은 C 하나와 C는 팔 4개를 뻗을 수 있는데 4개를 수소라는 원소에 뻗은 물질을 메테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수소를 뭐 다른 걸로 막 변화를 시키면 여러 가지 화합물도 얻을 수 있겠죠. 뭐 이건 여담이고. 그래서 요 메테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요거를 좀 설명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탄소는 4개와 결합할 수 있어요. 요거는 꼭 기억해 둡시다. 왜 4개, 팔을 4개를 뻗을 수 있는지는 좀 다다음 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일단은 4개를 뻗을 수 있다는 좀 암기해 둡시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결합과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이 형성할 수 있다. 그게 탄수화물의 진짜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 팔 하나 둘 셋 넷 4개 뻗었죠. 하나 둘 셋 넷 4개 뻗었죠. 팔 하나 둘 셋 넷 4개 뻗었죠. 다 보면 팔을 4개 이상 4개를 뻗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탄소화합물의 좀 범용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 팔이 4개가 뻗는다 라든지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든지 그래서 팔을 4개를 뻗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3가지 종류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잠깐 얘기했었죠. 오늘 메테인이라는 물질과 그리고 에탄올이라는 물질 그리고 아세트산 이라는 3가지 예시를 들어서 요 3가지 물질 성질들과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메테인이에요. 메테인의 분자식은 우리가 CH4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탄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4개, 그러니까 2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탄소 원소 한 종류, H, 수소 원소 한 종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가장 간단한 탄소화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간단한 탄소화물. 그래서 얘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액화천연가스 LNG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많이 성분으로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LNG가 어디 많이 쓰이냐 하면 메테인이 어디 많이 쓰이냐 하면 가정용 연료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버스의 연료로 많이 쓰인다. 요거 정도는 그냥 쓱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메테인이 CH4라는 탄소와 H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탄소화물이다. 그거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메테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탄소화물들은 좀 가장 대표적인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와 만나면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요거 통합과학 때 했었죠. 메테인이 CH4인데 얘가 태우면 산소랑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데 근데 그때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라고 배웠어요. 화석연료 불 때우면 에너지 발생하죠? 요거 많이 했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메테인도 화석연료인데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화학 반응식인데 우리 요거 개수를 좀 맞춰줄 수 있을 거예요. 반응 전후의 원자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해주면 딱 개수가 맞아 떨어질 거예요. 요런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막 메테인 요런 탄소화합물들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면서 그게 특징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좀 미리 써놨는데 메테인 같은 경우는 가스거든요. 메테인 가스, 메탄 가스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164도씨래요.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온은 25도씨예요. 25도씨. 그래서 25도씨가 여기라고 한다면 끓는 점을 표시를 해주면 마이너스 164도씨니까 25도씨보다는 밑에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요쯤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끓는 점 이상이면 기체가 되고, 끓는 점 이하면 액체가 되는데, 지금 상온은 25도씨, 이 끓는 점보다 높죠? 그러니까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뭐가? 메테인이. 그래서 메테인은 주로 상온에서 가스 형태로 존재한다. 만약에 끓는 점이 25도씨보다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끓는 점이 여기라면 끓는 점이 여기 25도씨보다 굉장히 높다면 지금 25도씨면 끓는 점보다 낮은 거죠. 낮으면 액체로 존재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 상온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지금 상태가 기체인지 액체인지 구분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메테인은 끓는 점이 25도씨 상온보다 굉장히 낮아서 기체로 존재한다. 왜 기체로 존재하는지 이제 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성질로 메테인은 우리 온실기체, 온실가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통합과학 때. 이산화탄소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바로 밑에 있는 애가 바로 메테인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같이 대표적인 온실기체가 바로 메테인이라는 거. 그리고 메테인이 아까 탄소와 그리고 수소원소 한 종류지만 수소원자 4개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는 엄청 간단한 탄소화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메테인의 수소 요 하나가 다른 걸로 좀 치환이 되면 탄소가 또 붙고 그 탄소에 또 다른 원소들이 막 붙으면서 점점 가지치기 해나가면 점점 복잡한 구조의 탄소화합물이 되겠죠.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테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첫 번째 메테인 다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아까 말했던 에탄올 나오겠죠.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이렇게 세 가지 볼 건데 요 수업 말미에 선생님이 싹 정리를 해줄게요. 지금은 좀 편하게 이런 원리로 인해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만 이해를 해주세요. 에탄올 우리가 두 번째 볼 건 에탄올인데 에탄올은 분자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탄소 2개, H 5개, O 하나, H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조금 우리가 생소하니까 얘를 그림으로 모형으로 나타내 준 게 바로 요 밑에 있는 에탄올의 분자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어디 있냐 하면 교과서에 24페이지에 그 에탄올 분자 모형이 있어요. 중간쯤 보면 에탄올 분자 모형을 왜 보여줬냐 하면 사실 메테인도 분자 모형을 보여주긴 했는데 에탄올은 분자 모형에서 진짜 대표적인 성질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성질이냐 하면 이 에탄올 분자 모형에서 이 탄소 부분 즉 검은색이 탄소인데 탄소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빨간색인 산소 부분 이렇게 두 파트로 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쪼개진다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나눠서 생각을 해보냐면 탄소 쪽은 아무래도 탄소, 기름에 많지 기름, 물에 잘 안 녹아. 그래서 탄소가 있는 부분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비적으로 뭔가 산소가 있는 부분
우리 물은 분자식이 요 H2O라고 쓰거든요. O가 있잖아요. O, 산소가 있잖아요. 여기도 산소가 있죠. 무언가 물이랑 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산소 부분은 물에 굉장히 잘 녹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화학2 때 좀 배우거든요. 화학2 때 수소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우리는 이제 화학2는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고 갑시다. 탄소 부분은 물에 잘 안 녹고, 산소 부분은 물에 잘 녹는다.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은 물에도 잘 녹고, 이 부분 때문에 물에도 잘 녹고, 이 부분 때문에 기름에도 잘 녹아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한 분자에 물에 잘 녹는 부분, 탄소 부분,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 미안해요. 선생님 반대로 말했죠? 물에 잘 녹는 부분, 산소 부분, 그리고 녹지 않는 부분, 탄소 부분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 기름 모두 잘 녹는다. 그거 꼭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에탄올은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는다. 그거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 하면 과일이나 곡물 속에 있는 당을 발효해서 만든대요. 그냥 요건 좀 그냥 쓱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음식의 조리나, 왜 요리사들이 술 확 뿌려가지고 막 불 이렇게 막 내면서 요리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이런 술 같은, 에탄올이 보통 술의 원료인데 그래서 음식의 조리에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지금도 대표적으로 살균 소독에도 에탄올이 제일 많이 쓰인다. 그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에 잘 녹는 부분. 일단 물에 잘 녹고, 그리고 기름에도 잘 녹는다. 에탄올의 성질. 그래서 요리할 때 살균소독, 손소독제 이동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세트산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아세트산의 분자식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탄소 H 3개, 탄소 O 2개, 그리고 H 1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얘도 분자 모형이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페이지 24페이지에 에탄올 분자 모형 옆에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얘 같은 경우도 우리 에탄올이랑 똑같이 물에 잘 녹는데 그 원리가 조금 달라요. 그 원리가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 이 물에 잘 녹는 원리를 이미 배우긴 했어요. 어디서? 통합과학에서. 왜 잘 녹냐 하면 수용액에서 아세트산은 이온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기억나나요? 이 아세트산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CH3COO-라는 음이온과 아세트산 음이온과 H 플러스 수소 양이온으로 쪼개진다라고 배웠었어요. 이거 쪼개져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면 마이너스랑 플러스로 쪼개지면 H2O가 이 이온들이 막 땡겨가가지고 이 감싸가지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다라고 배웠었을 거예요.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일단 요런 이온화 과정을 거쳐서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H 플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산성이다. 그래서 이름이 아세트산인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아스피린은 그래서 어디 많이 있냐 하면 아스피린의 원료로 많이 사용이 돼요. 요건 좀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약품, 아세트산은 아스피린이라는 의약품의 원료기도 하고, 그리고 식초에 많이 들어있다. 요건 다 알죠? 그리고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얻냐 하면 알코올을 발효해서 얻는데요. 아까 알코올은 당을 발효해서 얻는다라고 했는데, 아세트산은 신기하게도 알코올을 발효해서 얻는데요. 요건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아스피린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식초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아세트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가 물에 녹으면 탁 여기가 쪼개지는 거예요. 여기 음이온과 여기가 탁 쪼개져서 여기 아세트산 음이온과 여기 수소 양이온 이렇게 쪼개져서, 그래서 물에 굉장히 잘 녹게 된다. 그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세 가지 배웠죠? 메테인, 그리고 에탄올, 아세트산 세 가지 배웠는데 물에 잘 녹는 게 뭐가 있었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메테인은 CH4, 뭔가 O가 없죠? 이온화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대신 에탄올이랑 아세트산은 물에 잘 녹는다. 그거 꼭 암기해 두세요. 원리도 좀 기억을 해두고요. 왜 그렇게 물에 잘 녹게 됐는지. 아세트산은
이온화 때문에 그런 거고, 에탄올은 물에 잘 녹는 부분인 그 O 부분, 산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핵심 개념 확인하기 있어요. 거기에서 1번 문제 볼 건데 1번 문제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이미 선생님이 쳐놨는데 탄소 원자 한 개가 별을 쳐놨는데 탄소 원자 한 개가 다른 원자와 몇 개까지 결합할 수 있는지 이거 아까 진짜 말했죠? 이미 얘기에 써놓긴 했는데 4개랑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팔을 4개를 뻗을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탄소화물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중요하고 그리고 2번 보면 물에 잘 녹고 그리고 연소 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탄소화물을 골라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3가지 배운 것 중에서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중에서 물에 잘 녹는 건 뭐다? 에탄올, 아세트산이다. 그거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원리도 기억하라고 했고 그리고 연소 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탄소화물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라고 했는데 요 3가지 다 탄소화물이잖아요. 탄소화물은 산소랑 결합하면 거의 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메테인도 에탄올도 아세트산도 다 산소와 결합하면 연소하면 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든다라는 거. 이거 선생님이 강조는 안 했는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물에도 잘 녹고 연소할 때 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건 얘 2개겠죠. 얘도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데 연소했을 때 얘는 물에 안 녹으니까 빠지는 거고 이 2가지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2가지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물음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교과서 내용을 마칠 건데 메테인 3가지 기억, 니은, 디귿 보면 가정용 육류로 사용한다. 요거 했었죠?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에탄올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짝대기 긋기 전에 에탄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과 기름 둘 다 잘 녹는다. 그리고 요새 지금 진짜 많이 쓰고 있는 살균 소독제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3번째 아세트산 식초의 원료고 그리고 얘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한다. 그래서 수소 이온을 내보내기 때문에 산성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짝대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걸 조금 요약을 할게요. 오늘 우리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탄소화합물이 뭐다? 탄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원소들과 결합된 걸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합물의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나일론이라든지 폴리에스터라든지 페니실린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그래서 탄소화물은 탄소가 들어있는 화합물, 탄소와 다른 원소들이 있는 거. 그게 탄소화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3가지 예를 들어서 봤죠.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3가지를 봤는데 메테인은 CH4라는 분자식을 써줄 수 있고 요 분자식도 꼭 외워주세요. CH4 선생님이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메테인은 CH4고 그리고 분자 구조를 그리면 요렇게 되고 얘는 굉장히 단순한 탄소화합물이고 가스 연료, 가정용 연료라든지 버스 연료로 많이 사용되면서 물에 안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기억해두세요. 2번째로 에탄올 같은 경우는 요 OH 부분, 산소 부분은 물에 잘 녹고 요 부분은 기름에 잘 녹는, 그러니까 물에 잘 안 녹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부분 때문에 기름에 잘 녹고 요 부분 때문에 물에 잘 녹고 요런 2가지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주로 소독제나 술의 원료로 쓰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번째로 우리가 아세트산을 봤는데 아세트산은 요렇게 분자 구조를 나타내 줄 수 있고 그리고 요 CH3COOH라는 부분에서 물에 녹으면 얘가 딱 H+와 나머지 음이온, 아세트산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면서 그래서 물에 잘 녹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식초의 원료이기도 하고 아스피린을 만들 때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정리하면 탄소는 다른 원자와 최대 4개까지 결합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에서도 봤죠. 요거 기억해 주면 되고 그리고 OH 요 산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고 그리고 아세트산의 COH 요 부분은
탁 쪼개져가지고 H 플러스 CO 마이너스로 쪼개져서 물에 잘 녹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 둘이 있으면 물에 잘 녹는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리고 탄소화합물은 아까도 말했지만 4개, 최대 4개랑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처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화학이 왜 유용한지 의, 식, 주, 건강 요 4파트로 나눠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예시들 좀 기억해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배운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이 어떤 특징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3가지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각각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특징들이 왜 이런 특징들을 갖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번 시간에 했던 단원과 이번 시간에 했던 그 소단원 1단원, 2단원은 아무래도 좀 암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소단원 1은 진짜 생암기고 2단원은 조금 과학적 원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좀 암기를 했어야 됐죠. 그래서 암기는 좀 쉬워요. 그래서 1, 2단원은 좀 쉽고 앞으로 3, 4, 5단원은 진짜로 이제 계산하는 거 나오기 때문에 마음 꽉 잡고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빼먹었는데 문제를 하나 정도 선생님이 추가를 해놨어요. 우리 첫 번째 수업 때 그 구글 링크 가서 여러분들 많이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요번 2단원 그 소단원 2단원도 문제 하나 선생님이 좀 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로 끝낼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